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 박재범이고요. 파워숄더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깨에 관련돼서 기존 치료가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이제 어깨 전문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경험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 이 병원 가면 그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눈물 한 바가지, 어깨 아프면 눈물 한 바가지 흘릴 정도로 그냥 있으면 낫는다, 운동하면 낫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정확한 진단이 없이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혀 후전이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전문적인 재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또 인프라도 부족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잘 안 되고, 환자들이 그냥 어깨 아프면 2, 3년 고생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환자 한 분이 왔는데, 예전에 반대쪽이 아팠는데 반대쪽은 한 5년 아팠대요. 5년 아프니까 지금은 괜찮다. 그런데 반대쪽 이제 다시 아파서 왔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좀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파워숄더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어깨병을 앓지 않고 하고 싶은 운동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어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깨병은 다른 병하고는 조금 틀린데, 다른 대부분의 이제 정형외과적인 질환들이 퇴행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퇴행성은 다시 젊어질 수가 없잖아요.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불가능하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어느 정도 병이 있으면 당장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전체적인 기능을 원래대로 회복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무릎에 예를 들면 인공관절을 했다. 당장 아픈 것은 가라앉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깨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깨는 치료만 잘하면 대부분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관련된 글을 썼더니 그 제목을 그 신문사에서 그 회춘하는 어깨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어깨 전문으로서 조금 그 치료를 할 때 더 기분 좋은 점이, 환자들이 원래 하고 싶은 운동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숄더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숄더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수준 높은 최신 치료 기법 및 장비, 그리고 어깨 전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어깨병을 완치하는 치료 시스템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거가 4가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에 근거한 치료, 관절 내시경 기반의 최소 침습 수술 치료 시스템, 그리고 전문적인 재활 진단 및 상태에 따른 맞춤 재활 치료, 특수 치료를 통한 효율적인 비수술 치료, 이렇게 4가지가 제가 잡은 근거인데요.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어깨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깨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고 경험적으로 증상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깨 전문의가 바라보는 시각과 어깨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데, MRI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신 MRI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좀 가능한 면이 있고, 또 관절경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관절경 시스템이 이제 스미스 네피우가 있고, 뭐 아스트렉스, 또 림바텍,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이 있는데, 보통 최고의 제품을 스미스 네피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제 우리 MRI죠. 우리 아산병원에 있는 MRI하고 동일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필립스 아치마 1.5T MRI고, 여기 이제 관절경 수술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구멍을 통해서 저렇게 기구를 넣어서,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 부위를 보고 수술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하고 봉합을 하는 과정인데,
저렇게 겉에서 실을 매듭을 져서 넣어서 봉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 영상 찍을 때 하필이면 피가 많이 나가지고 밑에만 피가 막 이렇게 고여 있는, 조금 묻어 있는데 사실은 피 거의 안 나거든요. 두 번째 근거는 특수 치료를 통한 효율적인 비수술 치료인데, 이제 초음파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증서를 우리 외래 진료방에다가 갖다 놨는데, 초음파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 병원의 그 전문 선생님들은, 원장님들 대부분 초음파 인증이에요. 그래서 인증이가 직접 시행하는 초음파 유도 주사 치료가 있고, 그리고 DNA 재생 주사 치료가 있고, 우리 체중계파 장비가 있는데, 여기 유일하게 FDA의 인증을 받은 장비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관절 내시경 기반의 최소 침습 수술 치료인데, 그 빠른 회복, 관절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아까 구멍을 통해서 수술하잖아요. 빠른 회복이 가능하고 적은 통증, 적은 흉터, 그리고 2열 교량역 봉합이라고 어깨 회전근개 봉합을 할 때 쓰는 테크닉인데, 가장 최신 테크닉이 있다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그 수술실이 이제 무균수술실이잖아요. 이쪽 지역에 무균수술실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학병원도 이제 막 만드는 중이고요. 그리고 스파이더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인데, 어깨 위에서, 위쪽 뒤쪽에서 바라본 거고, 힘줄 파열된 부분이 보이고 있고, 이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파열된 힘줄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파열된 부분이고, 원래 저 부분에 힘줄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를 원래 위치로 복원을 하는 게 수술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실 달린 나사를 앵커라고 그러는데요. 삽입을 하고, 저 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원래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당겨서 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힘줄이 위치해 있죠. 저거를 다시 한번 2차적으로 봉합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2열 교량형 봉합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하던 그 테크닉에 비해서는 가장 최신 이제 테크닉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조금씩 변형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수술 마무리한 거예요.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제가 가장 많이 수술하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이고, 실제로 사진을 한번 보면, 수술한 장면을 보면 이것처럼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서 제가 수술 장면은 안 보여드리고 이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무균수술실이죠. 이 무균수술실 특징은, 여기 보면은 요 구역 있죠. 요 구역. 요 구역에서 이제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 되고, 요런 데 보면은 이제 이 판넬이 연결된 부위가 있잖아요. 판넬이 연결된 부위가 다 실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조명 있는 부분도 뒤쪽으로는 실링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기는 이 구멍을, 요 부분을 통해서만 유입이 돼요. 그래서 필터를 통과한 공기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우리 먼지, 파티클이라고 그러죠. 파티클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는 이제 여기서 들어오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나갈 때 이런 데로 막 틈이 있으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문으로만, 문하고 문 쪽에 보면 이게 동그란, 지난번에 사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란 그
양압 걸린 부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공기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더러운 공기가, 필터를 통과하지 않은 더러운 공기가 수술실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거죠. 우리 손원장과 함께 찍은 건데요. 안녕하십니까. 달려라병원 박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 손보경입니다. 네, 느낌하니까 8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느낌을 알고 방송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어떨 것 같아요? 전달되죠. 이렇게 쉽게 재밌게 하는데. 네. 네. 오늘은 손원장이 딱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요. 그 어깨 수술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어떻게 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 다 누워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침대를 살짝 올려놨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좀 더 앉히는데 지금은 방송상 조금만 채워봤는데 이렇게 약간 누워서 우리 비치 체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반쯤 누워서 수술을 합니다. 여행 가면은 해변에 가면 저렇게 누워있죠. 다 비치 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어깨 수술할 때 옆으로 누워서 수술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사정이 틀린데 손 원장님은 어떤 포지션을 좋아합니까? 저도 이제 앉아서 하는 비치체어 좋아합니다. 네. 네, 비치체어가 역시 참고로 찍는 거는 우리 최재원 선생님이 찍고 편집은 제가 수술하는 의사가 어떤 그 포지션에 익숙한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저나 아니면 우리 달려병원 다른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비치체어를 선호를 합니다. 물론 모든 수술을 다 비치체어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끔씩 라테랄 옆으로 누워서 하는 포지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부분 하는 회전근개 개판 수술은 이렇게 비치체어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장비가 스파이더라는 장비인데 써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달려라병원 개원할 때 큰 마음 먹고 샀는데 어깨 수술을 안 시켜줘서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습니다. 네, 한번 써보셔야 되는 네, 이거 좋거든요. 이게 우리 수술할 때 의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하는데 그 의사와 간호사 또 우리 어시스턴트 우리 선생님들 여러 명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 한몫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비가 좋은 건데요. 오늘은 이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원장님 모델이 되어서 환자가 되어서 선수 누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위에 받침대가 있거든요. 받침대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올리고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렇게 묶으면 그렇군요. 이렇게 묶으면 손이 고정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장비가 없을 때는 어떻게 수술했습니까? 그냥 당기죠. 당기죠. 뚜껑도 없고 밑에 뚜껑도 없고 뭐 입이 붕대로 감아가지고 추달아서 당겨놓고 사람이 여기서 팔 잡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수술 안 되면 잡고 있는 사람한테 화내고 더 당겨라. 수술 정신 건강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1시간 하다 보면 팔이 쑥 빠지고. 네. 우리 수술을 할 때 편하게 의사가 쉬운 자기가 익숙한 환경, 또 편하게 수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 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있으면 웬만한 어시스턴트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특징은 이렇게 팔을 고정해 주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 거치대도 보면은 관절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움직이는데 제 힘으로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돼야죠. 하지만 이 밑에 발판을 밟으면 이 힘이 빠져서 이렇게 딱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딱 놓으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장비가 어깨도 쓰고 팔도 쓰고 발도 쓰고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어깨만 쓰는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다가 카메라도 넣고 기구도 넣고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게 팔을 항상 똑같은 자세로 놓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밖으로 돌리기도 하고. 네. 아, 이게 방송사고네요. 방송사고. 네, 모자이크. 때로는 이렇게 앞으로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술이 실물로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시스턴트가 환자의 팔을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힘들고 또 수술할 때 힘들면 예전에 우리 아들이 요 모자 있잖아요, 수술 모자. 시간이 길어지고 뭐라고 쓰고 있는 사진을 보고 왜 팬티를 쓰고 있잖아.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수술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면 집중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자의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수술 합병증, 마취 합병증.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하다가 막 이것저것 막 꼬이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민감해지고 이렇게 또 수술 시간이 길어지면 수술부위 감염이 증가하거든요.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예. 그래서 수술이 길어진다. 그럼 중간중간에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의사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장비인데 이 장비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일부 병원에서는 있죠. 그렇죠. 혹시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아십니까? 미움병원. 미움병원? 미움병원 없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아, 네. 그렇죠. 전부 라테랄 하시죠. 라테랄 합니다. 라테랄용 트랙션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기업대학병원의 선생님께서는 제일 좋아하시던데.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환자 입장에 네.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게 팔을 얹어 있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깨 수술할 때 처음에 그때 이 영상 만들 때 처음으로 이런 음악도 넣어보겠어요. 플라스틱 뚜껑도 없고 막 붕대 감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건 정말 잘 빠지거든요, 수술할 때.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환자분 팔이 막 늘어나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최소화해서 의사가 수술 외적으로 그런 것까지 이걸 쓰면서 수술 시간을 저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환자분의 어깨나 팔이 무리가 없네요. 저도 사실은 누워보진 않았는데 제가 처음 누워봤는데 저는 환자를 한번 처음 네. 누워봤는데 네. 확실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이걸로 당기는 걸로 인한 문제, 합병증 그런 것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확실히 환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구네요. 그러네요. 최근에는 그런 합병증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트랙션을 당겨서 수술을 많이 했을 때 겨드랑이 밑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있는데 그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팔이 마비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장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합병증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싸게 팔면 참 좋겠네요. 네. 회사에서. 네. 이게 그 관절경 사용하는 게 스미스 네퓨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그 스미스 네퓨에서 나온 스파이더라는 장비입니다. 스파이더 2. 새로 나온 스파이더 2 장비입니다. 네. 풀어야죠. 네, 이제 풀어주세요. 네, 알려주세요. 네, 수술 다 끝났습니다. 네. 네. 수술 다 끝났고. 네, 환자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프게 수술하셨을까요? 네. 네. 아, 쑥스럽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파이더라는 장비를 소개를 해드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수술하는 모습도 여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등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고 또 이런 영상 만드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근거 네 번째, 이 전문적인 재활 진단 및 상태에 따른 맞춤 재활 치료.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층에 SMC가 있죠. 그래서 다수의 스포츠 전문 물리치료사가 있고 또 환자마다 다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각자의 재활 진단이 내려지고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환자들에게 좋은 재활을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어깨 수술 환자인 경우에는 가능한 재활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수술 다음 날부터 재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보통 가속 재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속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 조금 견고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 재활 치료 선생님들이 계시죠.
환자들이 도수 치료를 상당히 만족해해요. 이제 여러분 지인 중에 혹시 이제 보내본 분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환자분들 이제 보시면은 조금 알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수 치료를 보내면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다음에 또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고, 항상 예약하려고 그러면 예약이 안 되고,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을 한 건데, 이제 파워 숄더 치료 시스템의 치료 프로세스. 처음에 이제 제가 진단 및 전체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제 외래 첫 번째 방문했을 때고요. 이제 두 번째, 그날 보통 이제 특수치료, 여기 특수치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사치료나 충격파 치료나 이제 이외에 치료 등을 하고, 그다음에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어깨 수술을 하게 되고, 이때 보통 재활 상담 및 재활 치료 계획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 그 수술 후에나 아니면 수술 전이라도 특수치료 후에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특수치료 후에 맞춤형 운동치료 및 도수치료를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하면 특수치료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제 근본적인 완치가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되는데, 물론 환자마다 조금씩 뭐 항상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회복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어깨 환자들은 이제 환자들한테 처음 했다 보면 일단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깨 환자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 2, 3년 막 고생하신 분들 많고, 이게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어깨 치료는 대부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제일 처음 와서 제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